일찍 오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다행이네. 그리고 숙제를 확인을 했는데, 한 가지 중점해야 될 건, 일단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이렇게 막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뭐 틀렸는지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스캔을 하는 편인데,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금 동의를 더 하세요. 지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푸시는 분들이 몇 분 보여요.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물론, 안 하고도 잘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풀이 과정이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2학년 때 되면. 그때 가면 내가 내 풀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물론, 개인만의 이제 그런, 과정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 지금 2학년, 그러니까 곧 3학년이 되는 2학년 중에 1학년 때 선생님 만나서 진짜 글씨 개판을 쓴 애가 있었거든요. 내가 봐도, 너는 알아보냐? 라고 하는데 본인은 알아본대. 근데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서술형 문제 볼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감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아예 글씨를 정말 이쁘게 써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조금, 등호를 쓴다거나 이런 거 있죠. 등호를 쓰는 것들. 네, 식에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다음 숙제는 조금 더 양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나갈 테니까. 이번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할만했나요? 네. 다음 숙제부터는 시간을 재보세요. 내가 숙제 시간을 해서, 그 다음 숙제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를 해서, 맨 마지막에 적어보세요. 몇 분이 걸렸습니다.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시간 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풀다가 핸드폰이 왔어요. 뭐지? 풀다가, 목이 마르네. 풀다가,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책상 정리를 막 해요. 집중을 하나도 못하면 안 돼요.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적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2시간 걸리는데 내가 공부한 건 30분이야.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그것도 집중하는 연습이니까. 핸드폰 치워놓고, 무음을 해놓고 덮어놓고, 온리. 힘들면 30분 하고 쉬었다 또 30분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집중 30분. 아시겠죠? 집중 1시간. 이렇게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30분 했고, 그 다음날 또 30분 했어. 그럼 1시간 적으시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예. 자, 164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위에, 결정된 게 이거죠. 164번을 보시면, 위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얘가 5에. 그 상황에서 164번 문제는 4제곱 4제곱을 물어본 겁니다. 4제곱 4제곱. 근데 이제 이걸 아마 공식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라는 건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라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위에 A 세제곱하고 B 세제곱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에 A 빼기 B를 구했죠. A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A 마이너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A, B 구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천천히. 일단 다 할게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여기가 1일 거고, 얘가 5일 거고, 여기가 2AB였죠. 그다음에 AB가 마이너스 4라는 거 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했겠죠? 좋아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했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얘에서 빼도 상관은 없죠.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4AB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에다가 더하기 8인가요? 그럼 얘가 9가 됐죠.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거기 맨 위에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A-B가 얼마였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다 구했을 것 같아요. 162번이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163까지 구했겠죠? 자, 164는 그럼 뭐가 필요했을까요? 라는 건데. 선생님, 저희 이 공식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다가 이걸 곱하셔야죠. 그럼 얘는요? 없나요? 아니요?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얘가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공식에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안 해도 되죠? 167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산하세요. 넘기지 말고. 자, 167도 이제, 이거는, 자, 해볼게요. A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B가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아침에서 조금 잠이 덜 깼을 수도 있고, 머리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겠죠? 합! 4. 9. 얼마? 2에요? 다시. 4 빼기 3. 1. 있죠? 괜찮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67번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린 뭘 하죠? 통분을 하죠? 맞나요? 밑에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됐고 비비를 곱했으니까 요렇게 됐겠죠. 괜찮나요? 뭐야? 분모는 내가 알아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바로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가 1이니까 맞아요? 자,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공식 한 번 더 외우는 거죠? 대입하면 끝?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하고 나중에 답 다시 확인하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세요. 72로 가겠습니다. 이게 응용이라는 건데 응용편에서 이제 문제 자꾸 안 풀으시는 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안 가보는 길이라서 그런 건데 계속 가다 보면 방법이 생기니까요. 본인이 선택하기 가장 좋긴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렇게 써있으면 무서운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얘부터 쓸게요. 이렇게 바꾸는 연습. 이렇게. 자, 맨 위에 EDS 썼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171번에서 풀 때 여기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x가 0이 아니라고 했죠. x가 0였더니 안 됐네. x 나눠서 이렇게 되면 x분의 1이 마3 이게 되죠. 자, 질문 역회수천 못 구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 되죠 그럼? 될까요? 또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 더 적죠. 이렇게. 얘는 됐고 얘는 못 빼요? 2 맞나요? 기억하고 계시죠? 얘는요 뭐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요게 제일 쉽죠? 모르면 앞에 공식 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보다가 나중에 안 보면 되는 거니까. 175. 자, 선생님 풀어줄 때는 베낀다라는 느낌보단 같이 푼다라는 느낌으로 적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뭐 팔만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쓰는 거예요. 175 그죠? 이게 아무래도 어려웠겠죠? 근데 이거 위에 거 다 풀어야 되는데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갑시다. 예, 밑에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2
제곱이 12. 그 다음에 A, B, C가 2다. 이렇게 결정했죠. 맞아요? 맞아요. 자, 천천히 하나씩 해볼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거기서 구하라는 173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173. 요거부터. 네? 172는 풀었죠? 왜 175 풀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173 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뭐, 여기다가. A 플러스 제곱이. 모르면 앞에 거 부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4. 여기 12. 2배에, 이렇게. 자, 얼마? 풀었다면서요, 이건. 얼마?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74로 갔겠죠? 이제 174로 바로 안 넘어가고 175로 가볼게요. 필요하면 구합시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쓰세요.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저 위에다가 우리가 공식을 한 번 더 베낄게요. 뭘 베낄 거냐면 요게 x제곱에다가 y제곱에다가 z제곱을 할 거면 이렇게 요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에서 2배의 xy, yz, zx를 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ab를 x로 두고 bc를 y로 두고 ca를 z로 둔다면 괜찮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방금 저 위에서 구한 요런 적용이 되는 건데 빼기 2배에 자 한번 적어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으면 편해요. 가운데 것만 제곱 이렇게 BC의 제곱에 A CA 제곱에 B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여기 그냥 땡땡 치고 네,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여기를 A, B, C로 묶으시면 이렇게. B 남죠? C 남죠? A 남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 구한 거 네.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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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176번으로 갈까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요걸 곱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n분의 2의 n제곱 빼기 1 형태가 됐답니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예, 눈치가 좀 빨랐으면 금방 풀었을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그 앞에 있었을 거야. 네, 그 18페이지의 117번과 비슷한 문제죠. 117번, 18페이지 117번. 이거랑 비슷한 문제죠. 왜? 그걸 어떻게 풀었네요? 잠깐 보고 할까요? 117번. 이렇게 써있죠.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일까? 자, 이건 어떻게 계산했어요? 설마 다 계산한 건 아니지? 그죠? 설마 다 계산한 건 아니지? 뭘 했겠을까요? 지금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이 공식이 더럽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그죠? 합차. 네. 근데 우리가 뭘 했냐면, E-를 잠깐 이렇게 써줘요. 근데 얘가 1이니까 써도 상관없잖아요. 이해했어요? 1이니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얘네들이 곱하면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곱하니까 얘가 뭐가 됐죠? 그렇죠? 2에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설마 계산했던 사람도 이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저기다는 뭘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으면 자 여기다가 이거를 써보자고요. 이렇게. 그런데 117번은 얘가 2니까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저 얼마예요? 3이죠?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걸 하나 더 써주세요. 그럼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해요. 이렇게 곱하니까 2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곱하니까 2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곱하니까 16. 그럼 얘가 있으니까 3.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시험에 나옵니다. 기출 문제.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되냐? 177번으로 갈까요?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시죠.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죠. 앞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9 빼기 1을 곱하면 되겠죠. 9 빼기 1은 8이니까 8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항상 식이 만족되려면 똑같은 걸 곱하면 똑같은 걸 나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다시 앞으로 갔어.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페이지까지 했죠? 19페이지 잠깐 볼까요? 적으실 분들은 빨리 적으시고. 그래서 선생님 채점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채점할 게 좀 많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보면서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을 해오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찍 와서 선생님 숙제 검사하는 동안 채점을 하세요. 와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지웁니다. 지워주세요. 오케이. 요새 학교들 뭐해? 진도도 안 나갈 거 아니야. 시험 다 끝났겠다. 놀아. 뭐해? 진도 나가? 뭐 나가? 고등학교 과? 그럴 리가 없잖아. 확률? 아, 시험 안 본 거? 뒷부분? 아니, 그냥 수학 말고 다른 거는? 나가? 아, 그냥 남은 책 진도를 나가요? 본 거 돼? 시험을 안 보는데? 놀진 않네? 그래도? 하긴 놀기엔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뭐야? 방학이 언제예요? 12월? 1월이야? 네? 아, 1월이에요? 학교마다 다른가? 왜 방학을 1월에 해요? 뭐야? 왜? 그때까지 뭐해? 정말 11월.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너? 서비스가 안 채워졌나? 크리스마스도 학교를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난 지금 1학년, 2학년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늦게 보는 학교는 딱 크리스마스 이브날 시험이 끝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방학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주에? 크리스마스 있는 주인가? 그 다음 주에? 1월 되기 전에? 근데 뭐 어떻게 더 늦어? 왜 그래? 그러면 졸업은 2월이야? 잘 모르나요? 졸업이랑 방학기랑 같이 해? 1월 달에? 아, 학교마다 다르구나. 뭐 그건 괜찮은데? 다시 나오지 말라는 거군. 자, 알겠습니다. 중학교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방학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빨리빨리 쓸 수 있겠는데요? 자, 19페이지 보자. 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우리가 나누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2를 5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2를 쓰고, 10에다 2를 쓴 다음에, 여기 똑같이 쓰면 안 된다. 2 이렇게 쓰죠. 다른 거 하자. 바꿉시다. 3 쓰고, 나머지 1.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런 다음에, 혹시 이거 기억나요? 여기 밑에다 검, 이렇게 해가지고, 검산식. 13을.
곱하기 2 더하기 3. 썼던 거 기억나세요? 금시초문이에요? 초등학교 때 하지 않았어요? 뭐 이제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기도 하지만 심지어 우리는 이제 분수식, 유리식 이런 것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이 패턴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A랑 B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랑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뭔지 알죠? 배웠으니까. 근데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거예요.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만약에 A를 B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통 여기다가 이제 Q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뭐야? 하고 나머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다 계산을 해서 나머지가 남았다고 치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얘가 중요하거든요. 검산식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A라는 녀석을 B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을까요? 좀 어려운 걸 해볼게요. 거기 125번에 선생님이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A라는 애가 125번에. 그 다음에 그 앞에 거야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라서. A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2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B가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x 플러스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항상 숫자로 나누기 할 때는 뭘 해요? 앞에 숫자를 맞춰주죠. 똑같습니다. 얘를 얘에게 맞춰주는 거야. 그럼 뭘 곱하면 될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곱해서 똑같이 이렇게 써주세요. 더해요? 빼요? 빼야죠. 더요.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너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뭐 나눠요? 네. 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뭘 곱해요? 앞에를 맞춰주는 건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겠죠. 뺀다고요? 더한다고요? 빼야 여기가 사라지죠? 얼마? 이렇게. 더 못 나눕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쓸 거라고. 내가 얘가 있는데 내가 얘를 얘로 나눴더니만 혹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거기 지금 125번 선생님이 푼 거예요. 그 네모칸에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네모칸. 얘가 뭐라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확인을 하나 하고 갑시다. 뭘 확인을 하냐면 봐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얘보다는 뭐가 낮아요? 차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나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뭐 지금 처음 배웠으니까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 나눴죠. 어떻게? 여기 차수가 몇 차예요? 1차예요. 몇 차죠? 1차예요. 그럼 자기 차수까지는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상수항이란 말이에요. 얘는 1차고 상수항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나눌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였어요? 얘가 방금 선생님이 했던 나머지라는 녀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B라는 녀석은 차수를 따졌을 때 아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무조건 낮아져야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자, 5인데 3이잖아. 더 이상 못 나누잖아. 쟤를 어떤 배수를 해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에다가 몇 배수, 숫자 배수나 문자 배수를 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얘기? 네. 그래서 여기 나머지 차수는 나누는 차수보다 항상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걸. 거기 이게 안 써있네. 거기 써있네, 괄호치고. 아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항상 작다라는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이 0이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머지가 없어요, 만약에. 야, 나머지가 없어. 자, 봐봐. 나머지가 이렇게 없어. 그럼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뭐 했다고 하죠? 그것도 맞긴 한데 좀 더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선생님 지금 뭐 했죠? 소인수분해 A를 B 곱하기 Q로 여기 소수가 아닌데 네, 인수분해 하였다는 얘기죠. 기억해 주세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꾸 영변고를 만들어야 돼. 인수분해 따로 나누면 따로로 가면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니지만 얘가 없으면 나누어 떨어지면 네, 그럼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자 19페이지에 13-1은 뭘 하는 거냐면 직접 나눈 거예요. 하나씩 나눕니다. 그럼 인수를 하나씩 묶어서 나눴다는 얘기니까 계산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선생님 안 하겠습니다. 위에 방식이 써 있어서 넘어갈게요. 안 되면 물어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3-3을 볼게요. 자, 이제 차수가 조금씩 올라가요. 하나씩 높여보겠습니다. 하나씩 높여볼게요. 이따가 풀시간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29번 선생님이 한번 해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몇 차예요? 3차예요. 그죠? 그리고 B가 2차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 다이렉트 씁니다. 이렇게요. 4의 X 세제곱을 쓸 건데 2차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기를 두시면 힘들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나눌 건데 만약에 뭐 8로 나눌 거야. 여기다가 쓰죠. 1, 8 이렇게. 여기를 안 쓰면 안 되죠. 0이 있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같은 얘기. 한 칸 띄워놓고 이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눌 거냐? 3차를 뭘로 나눈다? 2차로 나눌 겁니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자,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대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얘가 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될까? 그거요. 2x. 곱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에 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뺀다고요. 어디가 뭐 있어요? 응. 처음에 잘못 적었고. 땡큐. 이거 자꾸 부러지지? 자, 여기 뺐고요. 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뭘 쓰면 돼요? 더 원하나요? 네. 뭘 해서 얘를 맞춰요? 좋아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빼요. 이렇게 결정됩니다. 더 못 나누겠죠. 차수가 2차에서 4차로, 1차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얘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이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별건 아닌데 요 연습을 해야 우리가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13-4를 보세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A라는 걸 B로 나눠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뭘 한 거라고요? A를 B로 나눠서 몫이야 다 계산해서 나머지가 나왔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응. 그럼 자, 답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A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거꾸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줄 거야?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지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132번을 본인들이 해보시고 선생님이 133번을 한번 해보세요. 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얘로 나누었을 때 a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예요? 2x 플러스 2고요. 나머지가 r이라고 쓸게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뭘 구하라고요? a를 구하여라. 맨 위에 써있습니다. 그럼 a는 뭐라고요? a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기다가
이걸 곱하시고 이걸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문제처럼 아직은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은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뭐 4학년이나 돼야 이게 잡순다고 뭐라고 안 하긴 하지만 지금은 다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계산 연습이 필요하다고. 자, 천천히 일단 하죠. 2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x제곱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랑 할게요. 바로 써도 돼요? 선생님이 틀리나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2x. 2x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1. 괜찮아요? 다시.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얘랑 해서 썼죠? 자, 얘네들 곱하면 2x제곱. 2x제곱. x제곱은 더 이상 없으니 끝. 그 다음에 x를 만들 건데 마이너스 4x 2x 없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다음 상수 마이너스 4 3 끝. 이렇게. 네, 이렇게 암산을 좀 해주세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걸 하나 배울게요. 조립제법입니다. 요게 살짝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요렇게 풀다가 그때 졸로 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나 대학을 가서 동아리에서 수학과 친구들을 혹시 만나게 되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선생님은 수학과를 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귀찮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선생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문자화식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왜 나는 문자화식을 하고 있지? 나는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2에다가 네모칸이 있었어. 그 다음에 3에다가 세모칸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얘가 5가 됐다. 세모와 네모에 들어간 게 뭘까?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꿔서 되게 잘 쓰고 있죠. 심지어 옛날에 이렇게 안 썼잖아요. 이렇게 썼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예요? 단순화 작업이에요. 내가 식을 계속 쓰다 보니까 식이 너무 더러워. 근데 그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집중!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화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곱하기 생략하고 미지수를 변수라는 숫자 문자로 쓰기 시작하고 알파벳으로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상수도 대충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수학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발전이 됐다면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모, 3비읍, K다 라고 하면 시옷이다 이렇게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 간소화하려고 하냐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뜻을 모르면. 다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나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다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쭉쭉쭉쭉쭉 문자 다 쓰고 있잖아요. 저 문자도 간소화하고 싶어졌어요. 귀찮아졌어.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거기 맨 위에 네모칸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두 가지를 내가 다 보여줄게. 봐봐. 뭘 할 거냐면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어요. 얘를 1차예요. x 마이너스 2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직접 해볼게요. 보세요. 일단 이거 해보고 한 번 더 하죠. 여기 2x제곱인가요? 그래서 2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제곱이고 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인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한 번 더 빼면 x 플러스 3이어서 여기다가 1 쓰면 x 마이너스 2에서 5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아까도 내가 그랬는데 어차피 요 앞에 맞춰져 있죠? 그렇게 맞춰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집중. 앞에는 어차피 맞춰서 여기는 지워요. 그럼 여기 쓰지 말자고요. 내가 계산하고 싶은 데는 여기만 계산해야 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도 내가 여기 계산했죠? 맞췄으니까. 얘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x 곱해서 여기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쓸 필요 없죠? 그럼 계산을 해서 난 여기만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여기도 나왔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 계산해서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여기 숫자만 쓰세요. 개수만 쓰세요. 이렇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을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모양을 씌웠잖아요. 얘는 거꾸로 씌울 겁니다. 돼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제일 헷갈려요. 집중! 자,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겁니다. 뭐죠? 그죠? 여기다가 2를 씁니다. 이렇게. 그게 이유가 뭐냐? 잘 봐. 잘 봐. 아까 내가 했죠. 여긴 계산했어. 그럼 얘랑 곱한 게 여기 나왔죠.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숫자는 그냥 내릴 거예요. 이게 이거니까요. 앞 숫자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시. 앞 숫자 맞춰줄 거니까 여기 앞에가 2면 내가 여기 앞에가 1일 거니까 앞 숫자를 맞춰서 여기는 2를 그냥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봐. 얘랑 곱한 다음에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쓸 거예요. 얼마예요? 4죠. 이상해졌어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4인데 여기 4예요. 이유가 뭐였죠? 여긴 마이너스 2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곱해서 1로 온 거란 말이죠. 다시 얘기해요. 난 파란색만 계산할 거예요, 이제. 이해했어요? 파란색만 계산할 거예요. 왜? 앞에 이미 내가 세팅을 다 해서 없앴으니까 계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만, 단순한 작업하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인데, 편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됐죠? 좋아요. 4예요. 그럼 어떻게, 아까는 어떻게 했죠? 뺐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더할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앞에? 1이 나오죠. 그게, 여기 1을 맞춰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1이 나왔어요. 그럼 난 1을 또 맞춰줬으니까 여기다 1을 곱했겠죠. 그러면, 그럼 얘랑 곱했어요. 여기 뭐가 나와요? 이렇게 곱하면 2를 쓸게요. 마이너스 2인데 걔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얘랑 곱해서 여기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부호가 바뀌었죠. 왜 그런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썼고 나는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썼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긴 뺐지만 나는 그렇죠. 더한다는 얘기죠. 더하면 얼마? 1. 똑같이 다시 1이 나왔잖아요. 됐나요? 그럼 난 또 이 1을 맞춰주기에 여기다가 1을 곱하겠죠. 됐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랑 곱해서 여기를 만들었을 때 얘는 계산하지 말고 얘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다시 얘랑 곱하면 얼마라고요? 그걸 여기다 써요. 2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했다고? 뺐지만 얘는 반대로 5에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 뭐 어쩌자는 거예요? 자, 하고 마지막은 무조건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2, 1, 1, 5, 2, 1, 1 개수가 떨어졌습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 개수만 썼잖아요? 여기도 개수만 떨어졌고 이 자리는 목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개수만 이렇게 쓰세요. 얘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숫자만 써서 단순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항상 1차여야 되는데 그럼 다시 집중. 여기가 항상 1차여야겠나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뭘 했냐면 얘를 x-2로 나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찾았으니까 내가 2를 넣었는데 이 대가리가 1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 대가리가 1이 아닐 수도 있죠.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럼 얘가 살짝 얘기가 달라집니다.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거기 135에 한번 해볼래? 우리 지금 135에 빈칸 채워봐. 자, 맨 앞칸에 바깥에 네모에다 뭐 넣어야 돼요?
이해해야겠죠? 해보세요. 선생님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뭐까지 적어주세요. 나머지까지. 주시고 답 확인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자, 선생님 얘기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직접 해볼게요. 직접 선생님이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해보자고. 둘 다 또 비교해 줄 테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릿빠릿하게 해볼까요? 여기 x제곱이고. 오. 뭐야? 이 깔끔하게 끝나면 좀 불안한데? 자, 여기 그럼 자리가 비어있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괜찮으세요?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저기. 여기 자리 딱 떨어졌으니까 필요 없죠, 계산했으니까. 나오지 않는데? 여기다 써야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진 거 맞죠? 그럼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거꾸로 쓰고 2,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라고 하고 여기다 뭘 쓰자고 그랬죠 내가? 얘가? 그렇죠. 0이 되는 거. 뭐야? 좋아요. 이렇게 쓰겠어. 이렇게. 자, 첫 자리는 그냥 내려오다 그랬죠. 앞자리 맞춰줬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좋아요. 더하라고 빼라고. 없네요? 곱하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방금 본인이 한 거예요? 방금 본인이 빈칸 넣기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곱해서 여기, 이렇게 곱해서 여기, 더하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오케이.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해졌죠? 선생님, 몫이요. 나머지. 나머지는 똑같은데, 몫이 달라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걸 쓰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봐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기서 아까 여기 계산할 때 2가 그대로 내려가서 2가 나왔다라는 사실하고 여기에 2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를 썼죠. 근데 저기서 무슨 생겼죠? 1인데요? 이게 왜 2가 나와요? 왜 그냥 그대로 내리세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앞에 2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검산식을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이게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검산식은 이겁니다. 시험에서 많이 틀립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이렇게 썼죠. 괜찮아요? 그럼 나 이 오른쪽 거에 대한 검산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집중해. 졸려 좀만 참아. 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쓰세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없이 이것만 보고서도,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애를 얘면 얘가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이걸로 나눈 거랍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잘 안 보이세요? 즉, 조립제법에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항상 앞에가 1차인 숫자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쓸게요. 이렇게요. 선생님, 그럼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자, 여기서 1을 끄집어내서 얘한테 선물을 해주세요. 이 1을 묶으면 여기 뭐가 됐죠?
이렇게 되나요? 2를 여기다 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죠.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조립제법 겁나 잘해 이래놓고 이렇게 풀고 답을 이렇게 써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래서 앞에 얘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더 적어놓으세요. 그럼 안 까먹어요. 밑에다가. 선생님 요걸 추천합니다. 요걸 써놓고 밑에다가 요걸 딱 써놔. 그래 안 까먹어요. 하다 보면 내가 까먹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막 한 3번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산 15에도 선생님이 지금 푼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144번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144번을 한번 말장난인데 한번 볼게요. 이런 게 되게 무섭거든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긴 다항식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항식 fx라고 써있고 fx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요? 선생님? 뭘 나누라는 거예요? 자, 말하는 대로 한번 보자. fx를 내가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에 몫이 qx고 여기 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fx를 내가 2x-1로 나누면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잘 보세요. 갑자기 얘가 뭘 했죠? 9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선물을 해주라고요. 근데 여기 2가 없는데요? 없으면 만들면 되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럼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요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쓰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럽게 쓰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약간 고난이도 문제가 되면 이 패턴은 지금 쉽지만 여기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는 패턴도 나오거든요. 그럼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현물, 진짜로 저렇게 푸는 거와 추상적인 형태의 문제식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따가 혹시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거기 연산 문제는 능력 다지기까지 했고, 자, 이어서 살짝만 더 하고 쉴게요. 자,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거를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아니, 예쁘게.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곱셈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하나 쓸게요. 우리가 알기로 x-2의 제곱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쓰죠.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잠깐 다른 세상으로 가서 방정식이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이 있어요. 방정식이 뭐예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방정식이에요? 앞에다가 이거 방정식을 쓰면 방정식이겠죠?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지금 이거 못 풀면 큰일 나죠?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왜 방정식이 뭔지 모르세요? 방정식을 풀 줄 아는데 방정식이 뭔지 몰라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수학에서는 진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원이 뭐예요? 원의 정의를 아세요? 동그란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배웠나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나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봤을 텐데. 이런 거예요.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그저께 엄마가 겁나 맛있는 반찬 하나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해줘요. 엄마가 이거를 하다가 한번 데쳤어. 그 다음에 묻힌 다음에 너네 준 거야. 이게 무슨 나물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근데 며칠 했는데 그게 또 먹고 싶은 거야. 엄마! 그거 있잖아, 그거. 그날 먹었던 거. 그거. 엄마가 해줘. 그거. 똑같은 거야. 먹을 줄 알아요. 근데 뭔지 몰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방정식의 뜻은 이겁니다. 미지수 값에 따라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배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거짓이 방정식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기만 한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생각보다 개념적인 게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미지수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이게 방정식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내가 쓸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풀 줄 알죠? 뭐 너무 쉽게 1과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얘와 얘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의 차이가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자, 여기 있는 x는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0 넣어도 여기랑 똑같아요. 100을 넣어도 여기랑 똑같을걸요. 왜요? 여기 있는 식을 x값에 관계없이 그냥 전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0을 넣어도 돼요. 근데 0을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을 푸는 건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여기서 쓰는 x는 미지수죠. 모르는 숫자인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x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얘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까 냅두고 넘어오죠. 그럼 여기서는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곱셈공식이라고 해요? 아니 이걸 곱셈공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방정식 형태로 만약에 나타내면 얘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항등식. 줄임말이에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x에다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식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식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못 푸나요? 이런 거 풀어본 적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저걸 못 푼 적이 없습니다. 풀었어요. 심지어 답도 적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자, 책을 잠깐 볼까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등식이 포함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방금 우리가 했었던 이렇게 나눗셈 같은 경우는 전부 항등식입니다. 왜? x로 계산한 게 아니라 전부 전개해서 계산한 거니까요. 이해하셨어요? 항등식 까먹으면 안 돼. 이거 항등식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풉니다. 얘를 넘기면 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항등식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도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네, 나중에 방정식 풀 때 저 얘기 또 할 거예요. 이런 겁니다. 돼요? 자, 그럼 183번은 항등식이에요? 아니요? 방정식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전개했을 때 항상 같은 녀석이거나 숫자를 똑같이 넣었을 때 되는 것들만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보시죠. 방금 자 ax 플러스 b는 0인데 얘가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건 다 항등식이라고 해보죠. 집중하세요. 명칭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집니다. 믹싱이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자,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무조건 a도 0, b도 0이에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항등식은 이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은 항상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겠죠. 어떻게 만들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하. 이렇게 되면 얘가 0이랬어 선생님이. 얘가 0이랬어.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써있어요. 걔는 그렇게 썼구나. 에이씨. 난 다르게 쓰려고 했는데. 책에서는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이거, 자, 저기 썼던 거 기억나시죠?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넘길 거예요.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빨리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2항, 2항 묶어. 그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다시. 얘가 1이 넘어와서 묶은 거고, 얘가 넘어와서 이렇게. 얘가 뭐라 했지? 항등식이려면? 그러니까, 짠. 이렇게. 괜찮아요? 할만하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단어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얘기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거기 써있죠. 맨 위에 항등식에 등식이 포함한 문제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있어요. 자 27페이지 넘어가세요. 17-2에 맨 위에 써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주세요. 그 4개를. 등식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1번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2번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 3번 임의의 실수 x. 임의라는 건 랜덤.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x에 성립한다. 4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살짝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4번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이것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2학기 때 공수2에서 명제를 배우는데 모든과 어떤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립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7유형으로 오셔서 그럼 2차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써놓을게요. 이것도 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다 뭘 넣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다 된다. 그래서 뭐다? 얘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c랑 전부 0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게 되려면 넘기니까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적을까? 넘어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넘어가. 넘어갈까? 이렇게. 이렇게. 3차가 돼도 마찬가지고 4차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는 쉬워요. 항등식이라는 게. 여기까지만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쉽고 그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자, 거기 17 네모칸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항등식에서 얘가 항등식이면 A, B, C가 0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써놓으시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증명을 하지 않는데 얘가 한 개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뭐냐면 지금 요거죠. 요거로 보이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항등식이 뭐라고요?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등식 성립한다고요. 근데 그 아무거나를 내 맘대로 결정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에다 뭘 넣어요? 아마 제일 맨 처음에 뭐 넣었을까요? 0을 넣었죠? 0을 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됐죠? c가 0이에요. 성립 하나 했어요. 그럼 c를 지우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넣냐면 x에다 1을 넣을게요. 1을 넣으면 a 더하기 그냥 쓸게요. c가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럼 a 빼기 b 플러스 c가 0. 이게 성립을 한다고요. 전부 다. 왜?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의 개념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 너 이거? 왜 0 넣지? 이렇게요. 자, 지우세요. 더해요. 그럼 2a가 0이죠. 집어넣으면 b도 0이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 빈칸에 그런 형태로 문제가 아마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 27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시면 뭐 194번이 어려운 건 아니고 195번도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딱딱딱딱딱 해주면 되는데 자 잠깐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까지만 설명을 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는 뭘 했냐면
얘랑 얘랑 같다면서요. 근데 얘네 둘은 각각에서 x의 뭐예요? x의 개수라고 하죠. 상수항이고.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 맞아요? 근데 얘랑 얘랑 같다며. 얘랑 얘랑 같다며. 맞죠? 그죠?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 되면 개수끼리 비교한다 그래서 개수 비교라고 합니다. 개수를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뭘 했냐면 개수를 비교한 게 아니라 개수 비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값을 넣었죠. 짠짠짠 이렇게. 이거를 수치 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18 유형에 보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등식에서 읽어볼게요. 항등식의 뜻 또는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의 값을 정하는 방법.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풉니다. 첫 번째, 이제 써있죠. 개수비교법. 개수를 비교한다. 각각의 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대입해서 구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 밑에 있는 걸로 이따가 풀시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94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개수비교죠. 뭐라고 써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나오면 x제곱 앞에 1이 있으니까 a가 1일 거고 x의 개수가 없죠? 그럼 b가 0이겠죠. 선생님이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아시죠? 27페이지 194번 보고 있습니다. 그럼 c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게 뭐라고? 개수비교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27페이지 198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a-이가 얼마예요? 0이겠죠? x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이걸 방정식처럼 풀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주면 문제 제대로 안 읽고 항등식이 뭔지 잘 모르다가 까먹고 있다가 이거 방정식처럼 풀면서 뭐라고 하게? 군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b가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닌데 수치 대입을 한번 볼까요? 202번. 문제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풀고 쉴게요. 참으세요. 외워야겠다. 견디는 것도 연습. 자,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있어요.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줘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면 땡큐예요. 아주 감사한 정도죠, 이 정도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줬다라는 건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가 위에 써있어요. 다음 등식이 x에는 상등식일 때 ABC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땡큐인 이유가 뭐예요? 오, 이거 수치대입으로 풀란 얘기예요. 물론 여기를 싹 다 전개하시고 쟤처럼 개수비교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추천은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줬는데 내가 뭐 하러 그렇게 풉니까? 자, 보이시냐 모르겠지만 여기 x가 있고 여기 x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보이길래 x에다 0을 넣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3이 됐죠. 괜찮으세요? 자, 여기 0 들어가면 얘 사라지죠. 얘도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남았죠? 마이너스 b가 남나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왜 된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내가 앞으로 이 말에서 많이 쓸 거야. 항등식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 내가 뭘 할 거냐면 x에다가 뭐 넣고 싶니? 그냥 느낌에 봐봐. 여기 이게 쫙 보시고서 나 만약에 좋아요. a를 구하고 싶어요. 뭐 넣을래요? a를 구하고 싶어요. a를. 얘를 지우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공통된 게 뭐 있죠? 얘가 있죠. x에다 1을 넣어볼까요? 1. 그럼 여기 계산하시라고요. 2 빼기 7 플러스 3 이렇게. 괜찮아요? 자, 날라갔죠? 여기다 1은 뭐 나와요? 괜찮아요? 계산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난 C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날리고 싶어요. 선생님 손가락을 잘 보세요. 뭘 넣으면 될까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됐죠? 2, 7, 3이 됐죠. 자, 날라갔죠? 뭐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넣으면? 그렇죠. 선생님한테 화낸 거 아니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수치대입. 개수비교. 수치대입.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걸로 푸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사이 항등식 까본 거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뭐 이런 꼴에서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어떤 n차 방식이에요. 이렇게 차수가 점점 내려가고 차수 점점 내려가고 개수가 그때마다 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뭐 a이면 x제곱이고 a1이면 x, a제곱 얘가 상수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n차 방식이에요. 근데 저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 중학교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저런 걸 써봤자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2차니까 이렇게 쓰고 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마는데 차수가 이제 n차 형태로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미지수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냥 전부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개수의 합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걸 f1 값이라고 해서 구하면 돼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되죠. 1이 들어가면 전부 딱 개수만 딱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럼 좀 더 깔끔하게 가볼까요? 근데 얘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수항만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0을 넣으시면 되죠. F0은 네, 딱 요것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뭐 다음 버전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겠네. 거기 걔 때문에.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만약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니까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만약에 fx를 선생님이 저기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4개의 4차, 3개의 3차.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요? 항이 5개죠. 4차까지니까. 그럼 내가 방금 한 것처럼 하면 1을 넣으면 얘가 나와요. 4, 3,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x에다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수가 짝수인 애들은 플러스가 나오고 차수가 홀수인 애들은 전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시. 요걸 우리가 기역이라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하면 기역 더하기 니은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두 개의 4차와 2차와 상수만 남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기역에서 니은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워지는데 빼니까 2개, 지워지고 2개가 돼서 얘가 2개의 3차와 1차가 남습니다. 즉 짝수만 구하고 싶으면 1을 넣은 것에서 마이너스를 넣은 걸 빼면 되고요. 홀수만 구하고 싶으면 1을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를 넣은 걸 빼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그런데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구하고 2로 나눈 다음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0을 넣으면 얘를 따로 구할 수 있잖아요. 얘를 한 번 더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끝에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거기 있는 거 하나 풀어볼까요? 206번. 이거 풀기 위해 선생님이 지금 한 건데. 얘도 잘 나와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자, 2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5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몇 차가 나오죠? 제일 큰 차수는? 네,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올림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a1에 x 이렇게 가서 그래서 a10에 x의 10제곱으로 써놨을 거예요. 아마도 맞나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1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fx라고 이렇게 그냥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주어진 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됐다는 얘기겠죠. 곱셈 공식에서처럼. 그럼 a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x에다가 0을 넣어보죠. 0, 0 넣었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싹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고요? 얘만 남는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좋아요. 두 번째.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두 번째. 뭘 물어봤냐면, 짝수? 아니요. 그냥 이것만 물어봤어요. 봐요. A1.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이게 2 빼기 1 더하기 1의 5제곱이죠. 1을 넣었으니까. 그럼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만큼이란 말이죠. 그럼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구한 얘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선생님에게? 네, 좋아요. 그럼 세 번째는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짝수만 나와요. 제로야, 2야, 4야 이렇게 해서 6이야, 8이야, 10이야 이런 물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구해놨잖아요. 요 밑에다가 바로 쓸까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쓸게요. 그럼 넣으면 2 더하기 1 더하기 1의 5제곱. 숫자가 좀 크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해요. 얘네들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시고 2로 나눠야 얘가 나오게 되죠. 괜찮으세요?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이따가 푸세요. 시간 줄 테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 안 배운 거에서 배운 거를 풀다 보면 여기서 또 그 다음 단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겪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지금 항등식에서의 개수를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등식에서 개수 구하는 연습하고 있어요. 자, 다음 뭐뭐 20번 유형이에요. 뭐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뭐뭐 값에 관계 없이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항상 이거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x가 들어가면 우리가 앞에서 왔었던 건 다 x였잖아요. 근데 x만 들어가진 않고요. 자, 법에서처럼 k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k를 쓸게요. k 그리고 k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0 곱하기 k는 0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까 x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정식을 x로 주면 잘 풀어요. 뭐 여기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내가 방정식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x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는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문자식이 심플하게 내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문자를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문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문자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난 x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다른 x랑 y여야 되는데 함수도. 나중에 우리가 함수 할 때도 y는 fx만 하는 게 아니라 뭐 z는 gk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여러 개 써 문자를. 그러니까 저런 문자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문자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도 되게 힘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케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편하자고 쓰는 건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읽으면 망합니다. 자, 2k 플러스 3x 하시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지저분해졌죠?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어진 등식이 위에, 그 바로 위에 다음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선생님이 왜 하냐면 나중에 지금 말고 2학년이 돼서 3학년이 돼서 저런 단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럼 기억 못합니다. 뭐야? 뭔데요? 항등식이잖아. 저게 왜 항등식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저런 단어가 문맥 전체상의 중간에 들어가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막 문제가 이만큼 길어. 그러다가 맨 밑에 구한 K, 어떤 식을 구했을 때 그 구한 식에서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랑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전개를 다 해서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자, 일단 다 써요. 전개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묶으세요. K로. 여기 K 보이죠? 그래서 K를 묶으면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K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요. 이렇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세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이 K에다가 아무거나 넣어서 성립을 하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그래서 2x-y가 1이야. 3x-y가 2야. 이걸 풀어볼까요? 빼요. 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따라서 x가 1이고 y도 1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푸실 수 있겠죠? 이런 거야. 돼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오른쪽에 21, 다항식, 나눗셈과 항등식은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A를 B로 나눠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A라는 애가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하면, 얘도 X에 대한 다항식이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태 우리가 배웠었던 곱셈공식 인수분의 다항식, 나눗셈의 검산식까지 전부 다 항등식이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흔적이 거의 없어요. 문자 전개해서 문자 인수 묶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 인수분해는 많이 안 했지만.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212번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겁니다. 그냥 전개해서 우변을 정리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계산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되세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산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될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요거는 뭐, 내가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정리 딸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살짝 줄일 테니까, 너무 많이 나가면 또 까먹으니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나눗셈부터 시작했죠? 19페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문제만 바로 풀게요. 표시를 먼저 하세요. 19페이지에 13-1 유형부터 볼까요? 거기서는 123번 푸시고요. 나머지 숙제, 지금 얘기 안 한 건, 괜찮죠? 127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130번 푸시고요. 134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에서는 138번 하나 푸시고요. 넘어가서 조립제법의 확장에서는 142번을 풀고요. 그 다음에 145번 이렇게 풀고 쭉 넘어가세요. 바로바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다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와서 26 연산 16은 다 하세요. 지금 그냥 표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죠? 네, 거기에 동그라미 X만 하면 되니까 쫙 다 푸시고 오케이. 그리고 여긴 쉬우니까 패스. 쉬워서, 네. 196번, 그 다음에 200번, 그 다음에 203번, 아까 마무리하세요. 206번. 아까 선생님 풀던 거, 206번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209번까지 딱 이렇게 지금 푸시죠. 시작. 자, 뭐 배운 거예요. 인수분. 뭐 아까도 잠깐 설명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식이나 숫자에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 B하고 C가 A의 인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인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할 건데 저번에 선생님이 곱셈공식 할 때도 내가 얘기했어요. 틀에 박히게 외우지 마라. 그러면 변형이 됐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 이식이 되게 중요해요. 요게 있으면 공통된 부분을 묶어서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인수분의 기본이거든요. 공통된 부분을 묶어서 앞으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의 합이나 차를 계산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을 보시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거기 뭐 이런 거요. 277번 볼래요? 277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A-BC에다가 B-A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B가 있군요, 앞에. B에 B-A 이렇게. 한 번 더 적을게요. 이렇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A-B에 C라고 적고 여기를 마이너스 A-B에 B라고 적어볼게요. 괜찮을까요? 뒤에 거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고 B를 잠깐 뒤로 보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세요? 얘와 얘가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를 A-B로 묶으면 이게 C-B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인수 형태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5-2는 안 할게요. 여기는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다 할 줄 알 것 같고요. 25-3도 합차 형태에서 푸는 애들. 네, 아까도 잠깐 비슷한 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보여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합차에서는요, 특히나. 뭐 292번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 볼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25-4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다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도 연습을 해보세요. 자, 38페이지로 가시죠. 그럼 이제 3차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차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세제곱짜리 공식에서 반대로 가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요거 많이 쓰입니다. 얘가 네, A 플러스 B에 이거요. B의 세제곱이 A 마이너스 B에 AB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형태.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했었죠.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냥 공식을 외우지 말고 패턴을 보고서 적용을 시켜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05번을 잠깐 볼까요? 어려운 걸로 한번,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더러운 거죠. 이렇게 써있어요. x세제곱에 12의 x제곱의 y 그 다음에 48의 xy의 제곱에 64의 y의 세제곱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얘를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보세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3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얘가 뭐의 세제곱이에요? 4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x제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y를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3을 쓰고 x 하나에다가 4y의 제곱을 쓰시고 4y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땡큐죠. 그럼 이제 저게 보이잖아요. 저게 아니죠? 이게 보이죠? 세제곱에 3의 a의 b, a제곱의 b, 3의 a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보이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저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 상태로 묶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한번 묶어보려고 해요. 보세요. 자, 하고 얘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요. 더하기 여기에 뭐 어떤 인수가 보이세요? 12에 XY로 묶어도 돼요? 그럼 여긴 X가 남고 여기 4Y가 남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공식을 한 번 더 쓸 거예요. 봐. 얘를 뭐 쓸 거냐면 이거 갖다 쓸 거예요.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 이걸 쓰셔도 돼요. 이걸 쓰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걸 안 쓰고 저걸 한번 써볼게요. 연습 삼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앞에 거 제곱에 빼기 2 곱해서 4의 xy 플러스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어렵게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다시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저거 쓴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이제 뭐가 보이세요? 얘가 보이세요? 얘랑 얘?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쓰고요. 얘랑 더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딴딴 8의 xy 이게 되죠. 얘가 뭐예요? 요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안 보이면. 눈에, 솔직히, 갑자기 중간에 얘가 이렇게 한 번에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라도 가셔야 됩니다. 한 번에 보이면 좋죠. 근데 이제 그 보는 연습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책을 봤을 때, 저게 그거네. 숫자가 점점 더러워지고 복잡해지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뭐, 세제곱짜리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로 가볼까요? 39페이지. 차라리 이게 쉽죠? 많이 쉽죠? 이 정도면. 그래서 뭐, 할 만한 게 엄청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하나 해봐요. 319번. 8의 x의 세제곱. 27의 y의 세제곱이면,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이거의 세제곱에다가 이거의 세제곱. 자, 공식대로 갑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 천천히 적어줄게요, 처음에. 앞에 거를 제곱하고 빼기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계산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면 공식 계속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봐도 돼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 거 말고 다른 걸로 하죠.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에 여기 뭐 와요? 뭐로 공식 봐? 뭐가 와야 돼? 뒤에는 16이 오겠지? 이거 뭐니? 8A가 와요? 8A가 오면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될 텐데. A, B, A, B, A, B. 네, 이런 게 자꾸 헷갈려요. 가끔 숫자로 들어가면. 문자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숫자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것도 했죠. 곱셈 공식에서. 딱 오늘은 새로운 거 배우기 전까지만 갈 거예요. 새로운 거 배우기 전까지만 갈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를 뒤집어서 하는 연습만 하고요. 어려운 건 다음 시간에 하죠. 자, 보시면 거기도 우리가 이제 했었던 게 나와 있죠. 근데 솔직히 그 27번에 1번은 잘 안 나와요. 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그게 문제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 안 쓰겠습니다. 자, 2번 기억나죠? 불쌍하네. 불쌍하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한번. 여기도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334번.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하나 풀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안 보여요. 세상 제일 안 보이는 게 얘긴 해요. 괜찮을까요? 9라고 써있어, 심지어. 제곱인데. 그죠? 그럼 이렇게 쓰자고요. 마이너스가 눈에 거슬리죠? 그럼 이렇게 쓰세요. 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제곱에. C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그냥 2배의 AB 하시고. 그 다음에 2배의 B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배의 마이너스 3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맨 위에 있는 공식에서 C자리에 뭐만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3만 들어간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이거라는 사실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돼요? 안 되면 공식 한 번 더 적을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A제곱에다가 B제곱, C제곱이라고. 2AB, 2BC, 2CA를 했더니 내가 A가 C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보고 맞춰서 세팅한 다음에 이거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 인수분해도 마찬가지. 이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딱 식을 봤을 때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 근데 그건 연습을 하면 보여요. 물론 처음부터 보이긴 하죠. 내 머릿속에 공식이 인지되어 있으면. 근데 안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건 이거 27-2. 네, 이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러운 걸로 338번. 쉬운 건 본인들이 하세요. 뭐 거기 336은 거의 빈칸 넣기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338을 한번 볼게요. C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제곱이고 세제곱이고 심지어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다가 이걸 하나 적을게요. 이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이게 뭐라고? 이게 모르면 공식 보세요. 거기 지금 ABC로 적혀서 내가 바꾼 거야. 왜냐면 ABC로 적으면 헷갈리잖아. A, B가 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뭐가 와요? 제곱이 와요. 그래, 마이너스 하나씩. 마이너스 하나씩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자, 가볼까요? 얘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A의 세제곱 쓰시고 더하기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3하고 A 쓰고 마이너스 B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초안이 끝난 거예요. 요 세팅이 끝난 거야. 얘가 X, 얘가 Y, 얘가 Z, X, Y, Z 이렇게. 자, 그럼 갑니다. 어떻게 해요? A 빼기 B 빼기 3C에다가 힘들면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 하나씩 적어요.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3C제곱. 나중에는 그냥 해야 돼요.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빼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빼기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보죠. 여기가 A제곱에 B제곱에 9C제곱에다가 플러스 AB 마이너스 3BC 플러스 3CA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그 다음 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이 문제가. 그거 없나? 그거 없네? 여기에 이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식에서 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거는 그 위에다가 적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써먹을 거라서.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이거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빼기 3의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쓰시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대괄호 쓰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이게 인수분해가 아니라서 그런데 아주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아시는 분은 안 적어도 되고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요것만 갖고 올게요. 요것만 갖고 오겠습니다. 하얀색만. 갖고 올 때 여기다가 2분의 1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다 2배를 갖고 갈 거예요. 2배를 하고 2의 A제곱 2의 B제곱 2의 C제곱 마이너스 2의 AB 마이너스 2의 BC 마이너스 2의 CA 이렇게 적을게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잘 봐요. 여기 마이너스 2AB가 있잖아요. 여기서 A제곱 하나와 B제곱 하나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A제곱 하나 2AB하고 B제곱 하나 갖고 오시고, 그 다음 얘도 B하고 C를 하나 갖고 오세요.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에다가 C제곱 하나 갖고 오시고, 나머지 씁시다. C제곱 남았고 마이너스 2CA에 A제곱이 남았죠. 괜찮아요? A 2개 썼어요, 제곱. B제곱 2개 썼고 C제곱 2개 썼고, 얘는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내가 여기 2배에서 갖고 온 거니까 여기 2분의 1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A랑 B랑 C일 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3ABC면 무슨 삼각형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이 뭐죠? 넘기면 0이죠. 얘가 0이죠. 근데 얘가 0일 리가 없잖아요. 세 변의 길인데. 그럼 얘가 0이겠죠. 얘가 0이려면 제곱해서 0이면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죠. 정삼각형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 매우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긴 없는데 뒤에 가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8유형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41페이지까지만. 뒤에 4차 이상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진도를 조금씩 떠면서 더 빨리 뺄 거고, 어려운 데는 천천히 나갈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인수분해 선생님 지금 앞에 보면 쉬우니까 그냥 넘어왔죠? 할 줄 알 것 같아서. 네. 보기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 부분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중학교 때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 것이냐인데, 이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곱셈공식에서 했죠. 똑같은 거 묶어서 빼내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막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 있는 거 있으니까 343 할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EX-Y 2x-y 하고 빼기 4에 한 다음에 5가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환을 하나 할 거예요. a라는 걸 2x-y라고 하시면 이게 a에 a-4-5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4a-5가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끝난 거 아니죠? 다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뭐라 그랬지? 시원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하자. 아직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좋겠지만 아직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연습도 나중에 시킬 겁니다, 선생님이. 괜찮나요? 네. 다음 유형 하나 볼까요? 28-2. 자,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물어봤잖아요? 거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447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을 하고, 여기까지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플러스군요. 이건 땡큐네,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왜 그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죠? 왜냐면 2랑 3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어떻게 하면 여기 0 더하기 1,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똑같네 이렇게 하고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x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답을 쓸게요. 끝내도 돼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2차식으로 나와서 치환했을 때는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마 중학교 때도 그랬을걸요. 여기다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괜찮나요? 아마 여기까지는 좀 할만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 거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정도이기 때문에 할만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부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몇 개 안 남긴 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대신에 다시 49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거기서도 풀 수 있는 게 있죠.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은 많이 못 푸네? 아니네. 앞에는 할 수 있어. 이거 뭐야? 전체야? 전체 범위예요? 아, 그러네. 전체 범위구나. 그 49페이지 말고 47페이지로 가셔서 47페이지로 가셔서 몇 번까지 푸냐면 399번까지 푸세요. 네. 399. 48페이지 399번까지는 거의 지금 방금 배운 게 거기까지거든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가서는 49페이지 넘어가서 인수분해 전까지 할게요. 51페이지까지 푸세요. 438까지. 괜찮나요? 네. 51페이지 438번까지는 또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숙제. 되셨죠? 한 30분 남았거든요? 자, 지금 다시 인수분해로 오셔서 선생님이 아까 풀던 거 계속 푸시고 아까 보니까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선생님이 지정 안 해줬거든요? 그쵸? 그래서 30페이지로 다시 가셔서 선생님이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거부터 먼저 풀까요? 여긴 쉬워서 패스. 235번 푸시고요. 그니까, 지금 선생님이 패스한 그 연산 22-1이랑 22-2에서의 앞에 문제는 그냥 다 푸셔도 돼요. 시간 되면. 간단하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는 240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서는 여기도 연산이긴 하지만 250번을 풀게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 넘어가세요. 인수분해로. 까다로운 거 몇 개 볼까요? 278번. 그 다음에 뭐 완전 제곱식은 패스. 그 다음에 292번.
그 다음에 쉬운 건 패스. 38페이지. 38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 좀 푸실까요? 303번과 310번. 반대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39페이지는 하나만 풀겠습니다. 327번. 그 다음에 40페이지 334번 하고 339번 41페이지 하나만 348번 여기까지만 지금 푸시죠. 그러다가 어려우시면 얘기하세요.